예, 이제 세 번째 강의네요. 예. 이 프리플래시오버라니까 뭐지? 성장기죠.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프리플래시오버하고, 그 다음에 최성기예요. 포스터니까. 플래시오버가 바로 일어난 그 다음에 성장기, 최성기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리플래시오버는 뭐죠? 연료지배형이고 이쪽 환기지배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거 서로 이제 비교한 거 나왔는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강의한 게 아마 여기가 양쪽으로 비교하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쭉 보고. 그 다음에 화재 성장 속도 할 때 우리가 이쪽에서 Q는 알파 T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함수적으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나타난다는데, 이제 알파의 값에 따라 다르는데, 여기 이제 1메가와트에 이르는 그 시간이, 열 방출률이 1메가까지 방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울트라 패스트, 미디엄, 슬로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연료 지배형은 여기에서 연소 속도는 분해 증발률에 비례하고 환기 요소에 비례하고 쭉 보시면 되고, 네.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연료 지배형의 연소가 뭐예요? 이 연소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늘릴 열이라고. 늘릴 연자라고. 연소. 그러니까 불타는 그런 게 아니라 불타는 게 번지는 걸 우리가 연소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한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렇게 피난하고 관련 있고, 요거는 뭐예요? 방화 설계하고도 관련있다. 내화 설계하고 관련있다. 아주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요, 뭐가 나오느냐면,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라프트가 나와요.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라프트. 드라프트. 그래서 플래시오버는 화재 일어난 걸,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이렇게 폭발. 백드라프트는 어떻게 보면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백드라프트는 적절하게 배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로 인해서 산소가 결핍된 실내에 산소가 급격하게 유입하면은 그때 발생하는 고열 가스의 폭발 또는 급격한 연소를 우리가 백드라프트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는 뭐죠? 12.5에서 70%의 범위에서 온도가 600도씨 이상일 때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요 소방관 살인 현상이라고 그러네요. 소방관의 피해가 이때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백드라프트. 불 끄러 들어갔다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프레시오버가 일어나면 피난 안전성 확보고, 요거는 뭐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성장기고, 이게 프레시오버는 성장기 일어나는 거고, 이 폭발은 최성기 쪽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감쇄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포스트니까, 프레시오버가 일어나면 바로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쭉 감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활동 중인 소방관의 안전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그리고 파이어볼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쫙 내려갖고 이렇게 형성됐네. 그래갖고 이런 백드라프트 이런 때는 냉각, 퀸칭이라고 하죠. 격리, 소화, 환기, 폭발력 억제, 이런 것들로 이제 방지한다. 이래서 이것도 두 개를 갖다가 서로 비교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놔서 보시면 아주 여러분들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설계 기준 화재와
화재 성장 곡선이라고 그랬네요. 자, 요것도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하는 화재 성장 곡선이 요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먼저 얘기했지만 성능 위주 설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제 이런 데는 뭐 우리가 뭐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시뮬레이션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성능 위주의 어떤 방화 설계 절차가 쭉 나오고, 화재 모델링을 수행하기 전에 화재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려운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위험의 크기를 화재를 설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험의 크기를 갖다가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화, 수치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 뭐예요? 이게 너무 화재 설정이 과하면은 과다 설계고, 적으면 뭐죠? 잘못하면 완전히 무라는 얘기죠, 나싱이라는 얘기예요. 화재가 일어났다면 완전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잠재적 인명 및 재산 손실 위험이 있다. 따라서 화재 성장 곡선이 중요한데, 방출률 1메가와트에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해서 다시 저 앞에서도 했지만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예, 시간이고, 여기 열 방출이라서 뭐죠? 히트 레이트, 그죠? 히트 릴리스 레이트라고 해갖고 우리가 HRR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화재 성장, 처음에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죠? 쭉 이렇게 갔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감쇄되는 거죠. 이때 이제 프레시 오버가 일어나는 거죠. 이 곡선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설계할 때. 그래서 이게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SFP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소방기술사라고 그랬죠. 소사이어티 오브 파이어 프로텍션 엔지니어스 해가지고 미국의 소방기술사회에서 제시하는 이거 뭐죠? 설계 화재 곡선이에요. 설계 화재 곡선. 미국의 소방기술사회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일을 합니다. 소방기술사회에서. 그래서 이 곡선이 앞으로 종종 나와요. 이 곡선이. 이 설계할 때 이걸 쓴다는 얘기죠. 시나리오가 되면 설계 화재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 설계가 플래시 오버. 이런 때는 뭐예요? 인명 안전, 포스트 플래시 오버, 구조 설계라고 했죠, 이거, 최성기. 구조 설계. 또, 뭐예요? 소방관 임명이라든지, 그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화재 성장 속도와 열 방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열 방출 속도는 각각에서 열 방출률로 이게 나타내잖아요. 이게 뭐죠? 성장 속도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 곡선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초기 단계, 여기가 초기 단계, 성장하는 단계, 또 환기 지배형이냐, 또 연료 지배형이냐, 이렇게 쭉 성숙해가지고, 또 이게 감쇄, 이 그래프를, 이게 화재 성격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뭐, 열 방출률로 표현되는 거예요. 즉, 열 방출 속도, 화재 성장 속도. 조금 의미는 다른 거예요. 열 방출 속도는 각 지점에서 열 방출이지만은 전체적인 것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걸. 이건 뭐예요? 화재 성장 곡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프리플래시오버 설계 화재 중요한 건 열 방출 속도와 화재 성장. 열 방출 속도는 화재 크기를 알 수 있고, HRR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콘칼로리메타라고요. 콘칼로리메타라는 것은 이건 뭐죠? 산소 소비 열량계예요. 얼마만큼 산소가 했는지 실어가지고 측정해갖고 하는 게 콘칼로리메타라고 있어요. 예. 또 뭐죠? 이게 통해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화재 성장 속도는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소방 시스템 적용 및 화재의 성격을 아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화재 설계는 가능한 설계의 대안들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설계 화재의 특징은 뭐죠? 실대 화재 실험, 실대 실험, 또 실대 시험이라고 하는데, 실대는 뭐죠? 풀스케일, 풀스케일. 그러니까 이 실은 실제 사이즈라는 얘기죠. 그죠? 네. 실대 하면은, 실대가 뭐지?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풀스케일이니까, 실제 할 때, 요시 하면 실제를 이런 거 쓰세요. 대는 뭐, 대는 사이즈니까, 스케일. 사이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테스트나, 콘칼로리메타를 쓰면, 왜냐면 콘칼로리메타가 그, 산소 소비 열량계라고 그랬잖아요. 통해서 열 방출률, 성장률, 연소 생산물을 측정해서 화재 특성을 알 수 있고, 또 화재 성장 곡선은 화재 시나리오 구성에 필수적이다. 화재 성장 곡선. 그래서 우리가 화재 성장 곡선을 하는데, 여기 화재 성장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 화재 성장 속도는 아까 뭐죠? 이거 있죠, 그죠? 쭉 해서 여기가 뭐예요? 그 열 방출률이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느냐 이거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발화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런 식이냐, 요런 식이냐, 요런 식이냐, 요런 식. 그러니까 얼마? 열 방출률이 요거 1메가와트가 여기서 보니까요, 1055, 실제는 1055kW니까 약 1메가와트잖아요. 요까지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해가지고, 여기 뭐예요? 베리 패스트, 울트라 패스트, 슬로우 이렇게 했네요. 그죠? 그때 요 시간이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Q는 그 알파 T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화재 성장의 3요소는 발화, 연소 속도, 화염 확산이다 해서. 발화는 뭐예요? 얇은 재료냐? 2mm냐, 2mm가 아니냐 했잖아요. 발화 시간 있잖아요. 그 연소 속도. 연소 속도는 아까 뭐죠? 우리가 그 L분의 Q 도트 다시 했잖아요. 2 다시 했잖아요. M 도트 2 다시를. 연소 속도. 기와이라고 관련돼요. 화염 확산은 화염 경계문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이게 그 화재 성장의 속도가 달라진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각각의 초인데, 요건 뭐예요? 그 울트라 패스트는 75초, 패스트는 뭐죠? 그 150초, 미디엄은 300초, 슬로우는 600초로 이렇게 분류한다 했어요. 네 가지 모델로 단순화했다. 네 가지로. 성능 설계에 있어서 화재 크기는 화재를 정량화하는데 이점이 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화재 성장 곡선, 연료 지배형이라고 했죠. 우리 성장기에서 Q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도 했지만 MC, A 하고 뭐죠? 델타 H 이거 했어요. 계속 이런 게 나오네요. 이런 공식이. 똑같아요. 이 열 방출 속도는 시간이 자승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은, 요 알파는 기울기죠? 이게.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2차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다. 시간에 대한. 이 연소 속도인 재료의 분해 증발률에 따라서 달라진다. 분해는 기울기는 급격해지고, 분해 증발률이 늦으면 기울기를 완만해진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T제곱 화재라고 그러죠. T의 자승 화재. T의 자승 화재. 이런 말을 써요. 자승 화재. 단위 면적당 열 방출 열량이 화재 반경을 가지고 원으로 펴지는 것. 자, 요거는 뭐죠? 그래서 울트라 패스트는요, 석유로 화재, 이게 화재 종류에 따라 다르네요. 패스트는 나무 펠릿, 미디엄은 뭐예요? 두꺼운 목재, 이런 거. 슬로우는 종이 제품, 이런 거 있어요. 쭉 보시면 알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화재 성장 곡선이 어디에 하느냐 때문에 이제 성능 위주
화재 설계해야 한다. 이거죠. 자, 소방 설계에서. NFPA 있죠? 미국의 방화협회라고 그랬어요. 내셔널 파이어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화재 성당 옥소는 감지기 간격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 헤드도 그랬잖아요. 예. 패스트 이상 화재 시 RTI가 높은 스프링클러를 적용할 경우 피해가 확산된다. 예. RTI에 따라 달라진다. 예. 따라서 이게 열 방출률과 화재 성장 곡선을 정확히 하는 것이 방제 설비 적용 시 해석이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패스트 이상. 이쪽에는,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성능 위주의 설계에 있어서 화재 크기인 설계 화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화재 설정이 너무 과하면은 과다 설계가 되고, 적으면은 아까 낫싱이 된다고 그랬죠? 잠재적 인명 및 재산 손실. 즉 뭐예요? 실제 화재가 만약에 내가 패스트를 썼다 여기 패스트잖아요. 내가 여기 패스트 곡선을 썼는데 실제 화재가 뭐예요? 예. 그 이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미디엄을 썼다 미디엄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디엄을 쓰면은 손실 위험이 커질 거 아니에요. 실제는 패스트인데 미디엄으로 설계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실제는 미디엄인데 패스트를 설계했다면 과다 설계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설계 화재를 설정할 때 정확한 데이터와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랬어요. 플래시오버 이런 곡선이 뭐냐면 언제 플래시오버가 일어날지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고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커지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화재 성장 곡선은 플래시오버에 도달하는 시간 및 제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재 성장, 설계 화재 곡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건축물 방화 구획 나오네요. 방화 계획. 방화 계획은 뭐 여러분들 발화 방지, 건물 내 연소 확대 방지,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 방지와 피난 안전성 확보, 소화 활동, 원활 활동에서 일정 부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방화 계획을 하는 거예요. 방화 구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화에 대한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은 우리가 패시브하고 액티브 대책이 있다고 그랬죠? 패시브 대책, 액티브 대책이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한다.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쭉 넘어가는데 쭉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건물 내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이네요. 방지 대책이라고 나와요. 자, 요걸 보시면요. 대책하고 액티브 대책이 나오는데 패시브 대책은 뭐예요? 어떤 구획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내장재의 불연화와 가연물의 양을 줄여서 급격한 연소를 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획을 설정하여 화재 확질을 저지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화문이 있네. 방화문은 갑종, 을종 있죠. 그래서 갑종하고 일종이 있는데 갑종은요. 요것도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여기 또 영어로 나와요. 쭉 보면은 비차열 1시간 하고 뭐죠? 차열은 30분이에요. 그 다음에 을종은 비차열 30분이에요. 그래서 요 갑종하고 을종 방화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고,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차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을 차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차열은 열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비차열은 열을 차단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방화문이 있는데 열을 차단 못해요. 왜냐면 열이 전달돼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요, 그 차염성. 그러니까 여기는 차열은, 그래서 차열하고 비차열의 차이는 뭐냐면은, 차열은 열을 차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열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차염성. 염은 뭐예요? 그 연소되는 것을 방지한다. 불꽃을 방지한다는 얘기. 불꽃이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차염성. 불꽃 염자를 쓰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고, 비차열은 뭐예요? 차열성은 없고, 뭐죠? 차염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열, 비차, 여기는 이제 비는 아닐 비자를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을 차단하는 능력이니까. 요거 구별해야 돼요. 또 여기에 하나 또 뭐냐면, 나중에 차연성이죠. 연기를 차단하는 건 차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크게 걸로 구별해요. 차열성이 있느냐, 차염성이 있느냐, 차연성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구별하거든요. 건축에서 계속 나와요, 이 얘기가. 그래서 여기 갑종은 그러니까 비차열이 1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뭐죠? 비차열이 1시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차염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차열은 뭐예요? 차열성하고 차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차연성 샷터는 방화문과 비교해서 차연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쭉 방화댐프는 1.5mm 이상의 철판으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폐쇄해서 화열과 연기를 차단한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될 것 같으면 제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에서 상층으로, 창을 통해서 그걸 방지하는 게 스팬드럴이라고 그래요. 스팬드럴. 자, 스팬드럴은 뭐냐면, 스팬드럴. 요거는요, 아래층 창 상단으로부터 위층 창 하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스팬드럴이라고 해요. 왜냐면 창을 통해서 이제 불이 넘어가니까 그런 스팬드럴이 그래서 90cm 이상 차양은 캔틸레버라고 그랬네. 차양.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거 차양이라고 그러죠. 캔틸레버. 발코니는 뭐예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하는 발코니가 있다고 그러죠. 건물 앞에. 보통 우리가 발코니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거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인접 건물로 연소 방지 대책에 인동거리라고 그러는데, 인동. 예, 인동거리는요,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모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인동거리. 거리는 내가 뭐 다 아니까 안 써. 인접할 때 인자 쓰잖아요. 이웃 인자 아니에요, 이웃 인자를 쓰고, 요거는요, 우리가 아파트 몇 동 할 때 그 동자 아니에요. 요 동자가요, 마루떼동이라고 했는데, 이건 몰라도 될 거예요. 마루떼. 여러분들 용마루 이렇게 해야 되나? 용마루. 마루 할 때. 그래서 이게 인접동하고의 거리를 우리가 인동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동거리는 높이와 거리 관계인 등온도 곡선이라고 했어요. 등온도.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건물에 여기 있고 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1층, 2층 있고 또 여기에 또 1층, 2층 있고 이런 건물이 있다 이거예요. 층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재 나면은 어떤 이렇게 거리에 이게 H는 이 높이, 이 H는 PD의 제곱, 이것도 나중에 한번 나올 거예요. 요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불이 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래층이 더 안전한 거죠. 그죠? 이거 등원도 곡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등원도 곡선. 여기 그래서 H는 수열 헌고라고. 이게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볼게요. 수열 헌고라고 그러거든요. 야,
수열 혼고가 뭐, 이 건축 용어가요. 이게 참,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은, 물론 내가 뭐 건축공학을 전공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진짜 이거 힘들어요, 이게. 수열. 요것도 이제 나중에 내가 안 할게요, 내가. 열. 열은 뭐, 여기 뭐 다 알겠죠, 그죠? 열기할 때 열자니까. 수열. 헌. 고. 높을 고자를 쓰겠죠. 여기 헌자가요, 지펀이에요, 지펀. 즉, 처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마. 그러니까, 얘기한다, 이게. 수열, 헌고.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처마가 열을 받은 높이예요. 수열, 헌고. H가 그렇다. H가 이렇게. P는 뭐냐면은, 파라메타고, D는 인동 간격이에요. 이게 인동 간격. 요건 수열한 거고. 이게 이 높이가 수열한 거라는 거예요. 그 높이를 정하는 거죠. 이게 인동 거리고. 요거에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그때 가서 제가 이 한자라든지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뭐 곡선만 써요. 그러니까 이 H를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잖아요. 여기 뒤에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쪽은 보호가 된다니까. 2층은 위험할 수 있지만 1층이 덜 위험하잖아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계곡은 수막설비라는 것은 물막이죠. 그죠? 물 숫자 저기 뭐 장막 막자를 썼잖아요. 네.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뭐죠? 텐트를 얘기하는 것 같이 물로 텐트를 하는 건 수막설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산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찰 같은데 옛날에 저기 동해안에 막 사찰에 불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찰이나 또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 이런 것들은 이제 수막 설비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물을 뿌려줘. 드렌처 설비, 드렌처. 인접 건물 쪽으로 이렇게 그 연소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드렌처도 하나의 수막 설비예요. 드렌처. CH. 드렌처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그 수막 설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또 내장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 요까지 하고 또 다음 강좌를 또 하는 게 좋겠네요. 또 거의 또 한 30분이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예. 아주 중요한 뭐를 했어요? 화재 성장 곡선을 했잖아요. 이게 즉 이게 이 설계 화재 곡선이니까 이 모든 성능 위주의 설계를 이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이 곡선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이 패스트, 울트라 패스트, 패스트 미디엄 이런 게 네 가지로 네 가지 중에 어디 선택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거 정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데, 여기 성장지니까, 요거는 우리가 T의 자승 화재다 해가지고, 이런 곡선 형태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방화문, 이제 연소 확대 방지하는데, 방화문은 갑종하고 일종이 있는데, 여기는 비차열하고, 차열하고, 이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차열은 열을 차단한다는 얘기니까 열을 차단하지만은 또 차염 불꽃도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방화문 저쪽으로 못 지나가죠. 불꽃이. 그걸 우리가 차열이라고 하고 비차열은 차열은 안 되지만은 된다 이거죠. 왜? 불꽃이 못 지나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연기가 차단되는 것을 우리가 차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고, 제가 이제 등원도 곡선 했죠. 등원도 곡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게 1층이 위험하고 2층보다도 덜 위험한 건지, 이런 걸 나타내는데, 여기 수열 혼거라는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냥 저 한자 안 쓰고, 또 저 설명 안 듣고 하면은 진짜 저거 이해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한숨 돌리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화재는요, 이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아까 맨 처음 강의까지가 조금 나왔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연소 메커니즘 할 때 했던 공식들이 대부분 이용이 많이 되니까, 예. 1장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좀 이해하고 또 한다면은 조금 좀 이렇게 서방 공부가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요, 재미있으면은, 재미있으면 먼저 시간 가는지 몰라요. 재미없으면은 따분하고 잠이 오고 그렇거든요. 재미를 붙이세요. 공부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